네, 이 피라미드 기억하실 거예요. 이 피라미드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이 빠져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체크해 보신 다음에 이쪽 부분이 너무 빠져 있다던가 이쪽 부분이 너무 빠져 있으면 빠져 있는 것들 중에서도 더 쉬운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쪽 부분에 그쪽 영역을 설정을 해서 그 영역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발적인 말하기가 많이 없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가 주의 집중 자체를 못한다면 말하기 활동에 대한 연습을 부모님이나 다른 치료사랑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활동에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아랫 단계들이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랫 단계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시작할 것인지를 정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영역별로 목표가 있죠.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 아이의 현재 수준에 기반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현행 수준, 현재 수준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봤을 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이의 현행 수준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때때로는 치료사 선생님이 보는 아이의 능력, 그리고 부모님이 바라보는 아이의 능력이 다를 때가 있어요. 집에서는 좀 더 반응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치료실에서는 과제를 제시했을 때 아이가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아이에게 장기적으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연습을 시키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아이의 현행 수준을 바라보는 것이 앞으로 아이가 나가서도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데는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수행이 가능한 목표와 수행이 어려운 목표가 나뉘는 지점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아이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어려움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수행이 어려운 목표들 있죠. 아이가 아직까지 할 수 없는 행동들. 그 행동들 중에서 가장 쉬운 난이도의 목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토리 발달 교실 언어 발달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학습 준비 영역, 시각적 활동 영역, 청각적 활동 영역, 말하기 활동 영역, 인트라버벌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시각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프로그램을 잡아야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하나하나의 목표를 다 체크를 해본 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동작 모방이 이 정도 가능하고 사물 모방도 여러 가지 중에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어려운 편이다. 입모양도 아직 어렵고 두 단계 연속된 동작도 아직 어렵고 새로운 율동 모방도 아직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됐다면 자, 아이가 여기 모방에 2번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3, 4, 5, 6번이 어렵다 라고 체크를 했다면 여기 나뉘는 지점을 파악하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아이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을 쭉 보고 안 되는 부분들의 제일 쉬운 것부터 이제 목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이의 목표는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을 20가지 이상 모방한다가 되겠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매칭 부분에서는 똑같은 사물끼리 매칭도 가능하고 사진끼리도 매칭 가능하고 사물과 사진의 매칭이 이 아이가 때때로 어렵다고 해볼게요. 일반화된 이거 좀 어렵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쭉 체크를 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나뉘는 부분이 어쨌든 똑같은 사진끼리 20가지 이상 매칭한다. 여기랑 동일한 사물과 사진끼리 20가지 이상 매칭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나뉘죠. 그럼 여기서 자세히 보고 안 된다, 완전히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 요 아이템들 중에서, 요 목표들 중에서 가장 쉬운 거. 동일한 사물과 사진끼리 20가지 이상 매칭한다. 요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청각적 활동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쳐다본다. 이런 반응들은 있고 지시 따르기도 어느 정도 된다. 동작 지시 따르기 50까지도 된다. 근데 아이템 수가 250까지는 안 되고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다로 파악이 되었다면 이렇게 색깔과 모양의 이름 변별도 어떤 거는 알고 어떤 것은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아직 형용사 변별이 어렵겠죠? 단어가 이제 100가지 이상, 100가지 정도 된다고 예시를 제가 설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아이가 완전히 완전히 가능한 행동들이 여기까지고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들이 여기부터니까 여기 나뉘는 부분을 잘 보셔야겠죠?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앞으로의 이제 목표가 다 될 건데 그 중에서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면 가장 쉬운 거, 이 부분을 이제 목표로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한다고 이 뒤에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하면 그 다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할 수 있다라면 여기 프로그램 한 가지, 아까 설정했던 것들 있죠? 요 프로그램 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아까 정했던 프로그램 있죠? 요것도 한 가지. 요거였나요? 요거 프로그램 한 가지. 벌써 3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 3개 중에서도 정해야겠죠? 최대한 더 쉬운 영역에서 발달은 축적된다고 했으니까 더 쉬운 영역에서 요거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매칭을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마다 그 순서가 조금씩은 다르기도 하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싫어하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몇 번 하고 몇 번을 꼭 하세요 하고 정해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조언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너무 들어가는 시간 대비 이 아이에게 지금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이가 이거를 습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빨리 목표를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